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무산된 이후 전국이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재판 소원법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에 남은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설 연휴에도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설 연휴 밥상에도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영수회담 무산을 두고 여야가 내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어린아이처럼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협치를 운운하든 국민께서 그 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밤에 그렇게 사법질서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초딩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입니다. 협치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당 대표 난데없는 초딩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듣는 초등학생도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양당 이제 대변인들 나오셨으니까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좀 들어보죠. 아니 정말 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장동혁 대표가 회동 제안을 처음부터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 당일날 아침 최고위에서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나는 도저히 회동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야죠. 불과 일국의 대통령하고의 오찬 회동 1시간을 두고 이 약속을 파기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사인 간의 어떠한 인간관계에 있어도 1시간 전에 약속 취소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례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럼 이러한 무리한 일을 했을까? 사실 추석 밥상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을 온 국민이 회자되게 하는 이러한 망신스러운 사태인데 당사자는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장동혁 대표가 이 당에서 기반이 취약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장동혁 대표에게 피치 못하게 약속을 파기하게 하는 그런 힘을 작용했을 거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실책이다 이런 지적도 조금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게요. 밥 먹으러 가면 무조건 잘한 거고 밥을 먹지 않고 안 가면 잘못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거를 100%냐 0%냐 이렇게 보는 건 민주당이 던져는 프레임에 놀아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인 간의 거래, 사적인 만남 말씀해 주셨는데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통수를 세게 때려요. 저만 때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이게 지금 사법개혁이라고 하지만 저는 개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사심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얼마나 1심부터 3심까지 올라가는데 힘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투면 어떻게 되죠? 아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데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심제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어떤 법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대법관 갑자기 왜 늘리죠? 결국은 지금 대법관을 본인이 임기 내에 22명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심제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게 있잖아요. 그거 유죄로 확정되면 그거 헌재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소 취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되면 지은 죄가 있더라도 재판을 아예 삭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거는 국민의 뒤통수를 때린 걸 넘어서 제도와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가서 밥 먹고 사진 찍은 게 뭐가 되느냐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1차적인 사원에서 그걸 판단하는 것은 민주당이 던져진 프레임에 놀아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왜 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밤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이 재판소원법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른바 사심제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보충적 예외적 권리구제 절차다 이렇게 또 위헌 논란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에 이어서 양대 사법기관도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소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위헌적 발상이다. 그런데 위헌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충분히 가능한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재판의 효율성,
비용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와 정부 여당은 물론 효율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청구인의 그러한 사정과 기회도 보장되어야 된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형사로 기소했을 때 무죄 확률이 1%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안 합니까? 아니거든요. 1%의 확률이라도 무죄의 어떤 밝혀질 기회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러한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효율성을 중요시 생각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인권, 청구인의 권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 그러니까 정약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미 그 녹취록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녹음 파일 대화 내용과 전반적 뉘앙스,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성남시 수뇌부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협의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녹취록을 인정했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본인이 법 위에 있습니까? 재판의 어떤 판결 위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껌껌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87명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에서 법치가 있는 나라에서 가당키나 하는 얘기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요,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본인이 자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미 기사가 된 거거든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가지고 이게 전체인 양 말씀하시는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걸 넘어서 꼬리 중에 아주 작은 꼬리가 전체를 뒤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4심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항소기간 왜 합니까? 대장동 일당 이 사람들 7,400원 관련해서 추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대장동 일당 편이냐 국민 편이냐 묻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죠? 외압 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죄 나왔으니까 그냥 1심에서 끝나고 어떤 거는 4심제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권에 대해서 본인이 정부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감나하라 배나라고 한다는 게 대통령은 다 가졌잖아요. 행정권력, 입법권력 다 가지고 사법부도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당대표가 제정신이냐,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무죄 내려야 된다. 이렇게 겁박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뭐가 그렇게 힘드셔가지고 그런 짓은 당최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자 이렇게 설 연휴 첫날부터 대통령과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오늘 SNS에 또 글을 올렸는데 조희대 대법관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아니, 대한민국 법으로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중단되게 돼 있는데 네. 공당의 대표가 설날을 앞두고 대통령과의 오찬도 1시간 전에 노쇼하고 나서 이게 설날 연휴에 대통령에게 할 말인가? 저는 본인의 불안한 입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또 어제는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을 1년 당원권 정지를 했죠. 이런 당내 분쟁과 당내 권력투쟁, 한마디로 징계 난투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난투극을 눈가림하고 여야 대치 상황으로 뭔가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설 밥상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노쇼, 무례, 그리고 배현진 시당위원장의 1년 당원권 정지, 이게 화두거든요. 이 프레임을 바꾸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 이후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법개혁안 관련해서 민주당이 모두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다시 한번 맞서는 걸까요?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수사받고 기소해서 재판받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힘이 생겼어요. 재판을 중지합니까? 그리고 재판을 아예 삭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재판 유죄가 되어 있는 법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법조항의 일부를 삭제합니다. 배임죄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합니다. 이게 뭐냐? 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들을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사법부를 하나 4단계를 해가지고 4심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법 왜곡죄를 통해서 본인들의 입맛대로 안 되면 판검사들 처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당내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저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라는 상권 분립이 있고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겁니다. 한쪽이 굉장히 본인들이 다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나요? 본인이 저렇게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상권 분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의 한 통속이라고 해서 내란 특검에서 수사했죠. 무혐의 나왔습니다. 지기현 판사 직권남용으로 걸었는데 무혐의 나왔습니다. 지금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쪽이 지금 누굽니까? 그래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한다. 누구를 위한 거죠? 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사법개혁안의 법사위 강행을 놓고 좀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 어떤 건가요? 아니 이제 이 사안 관련해서 어찌됐든 대통령실에서 입법 속도, 입법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빌미로 국민의힘이 뭔가 의회 보이콧을 하고 사실은 미국 관세 협상 관련해서 특위 관련해서도 파행을 일으키면서 뭔가 좀 진행을 방해하는 정말 국익과 관련된 민생 관련 법안이나 특위 활동도 방해하려는 책동이 보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것을 좀 속도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라고 국민의힘이 보기에 이것은 뭐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냥 딱 프레임을 잡아서 이렇게 뭔가 사유를 만들어서 방해를 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큽니다. 사실은 재판 소원이나 뭐 대법원 증언 문제가 국민의힘의 어떤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 관련된 건이라면 저렇게 반발하는 거 이해를 하겠죠. 국민 민생 관련해 가지고 첨예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저희도 참 어려운 점이 있고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한계 의원이 또다시 징계를 받았습니다. 배현진 의원인데요. 그 당원권 1년의 중징계 나왔는데 조금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선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어떤 관점 그런 걸 다 배제한 상태에서 배현진 의원이 어떤 부분으로 해서 징계를 받는지를 보면 페이스북에 본인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어떤 댓글러죠. 어떻게 보면 그분과 설전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을 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어떤 사진, 손녀 같습니다. 손녀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개인정보,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미성년 아동 인권이 침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부적절합니다. 그게 기사화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있었는데 무려 4일 동안 그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일 후에 어떤 별다른 사과 입장 없이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요, 범죄입니다. 어떤 범죄냐면 예를 들어서 어제 결정문에 나온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근데 주인이 1시간 반 동안 그 관련해서 CCTV 관련해 가지고 좀 희미하게 보여줬거든요. 저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나쁜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 그런 거 다 떠나서 잘못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명권이냐 탈당 권유냐 아니면 당원권 정지냐, 제가 볼 때 당원권 정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간에 대해서 6개월이냐 뭐 1년이냐 그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과도하게 어떤 프레임을 잡아서 한동훈 전 대표 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 하는 건 과도한 거고, 저는 그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했다고 누군가 했다고 한다면 제가 윤리위원회라고 하면 당연히 징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이른바 그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갈등 양상으로 증폭시키려고 하지만 그냥 냉정하게 차분하게
어떤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기초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보면 납득이 갑니다. 그럼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배현진 의원이 당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한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판단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당협위원장들 일일이 다 인터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판단을 안 했던 겁니다. 왜냐? 그걸 판단했을 때는 관점에 따라서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걸 배제한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딱 떨어지는 게 무엇인가 봤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징계를 한 겁니다. 뭐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친한계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멸의 정치다, 뭐 숙청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이번 지방선거에 승패가 갈린 곳이 서울시와 부산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선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되고 장동혁 디스카운트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기 힘들다. 이 선거에서 가장 간절하고 승리를 염원하는 후보자가, 그리고 유력한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서울시장 선거를 총 진두지휘하고 수천 명, 수백 명이겠죠. 1,000명 가까운 후보자의 공천 사무를 관할하고 책임져야 할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지금에 와서 당원권 정지를 1년 한다는 것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저는 보이고요. 사실은 배현진 의원이 한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지탄받고 비판받고 저는 징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언제 국민의힘이 고소 고발도 표면화되지 않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달도 안 돼갖고 이렇게 엄중한 정말 징계를 한 적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구속된 권성동 의원 아무런 징계도 안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정치 보복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설날 앞두고 대통령과의 노쇼, 거기에 배현진 시당 위원장과의 이러한 징계, 결국은 앞으로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말 이기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매우 의아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어찌됐건 의도를 안 했더라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으로 친한계 밀어내게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시각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지방선거를 한 4개월 정도 앞뒀습니다. 근데 저는 부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악재를 털어낼 때 3, 4월 달, 4월 달, 5월 달에 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게 맞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비춰질 부분이 있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덮고 간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꼭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게시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본질은 사실 익명 게시판의 표현의 자유로서 나라님을 욕했다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드루킹 사건에서 본질은 뭐냐? 드루킹도요, 익명입니다. 실명이 아닙니다. 소수가 다수의 아이디로 뭔가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결국 우리가 당무감사위, 윤리위원회, 그리고 최고위, 그리고 재심을 비롯한 10일간의 그 과정, 기간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절차를 놔두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다고만 한다고 했을 때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거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문제로 당내 비판이 좀 일었던 이성윤 의원이 이번에 민주당 정치검찰 대응 특위의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걸 두고 좀 철회 요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위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인데 역대 최고위원들이 이 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검찰 출신의 또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이성윤 최고위원을 선임했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최근에 전준철 변호사 관련 이슈가 크다 보니까 뭔가 만회하고 싶어서 흔쾌히 수락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가 3, 4년 활동했고 거기에
정말 주력으로 활동했던 분이 이번에 전준철 변호사 인사 관련해서 가장 문제를 제기한 이건태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태까지 했던 실무 의원들은 이것이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당 지도부에서는 좀 잘하려고 만회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의견이 좀 갈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특위가 사실은 그 무엇보다 우리 지도자 그리고 대통령 관련해서 정치 탄압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정치 탄압과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만간 좀 모여서 정무적인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순번에 따라 정해진 거다 이런 입장이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치 탄압이 아닙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본인들이 말하고 싶은데 그 정치 탄압의 기치를 본인이 깃발을 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친명계냐 친청계냐 그거에 따라 다른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리 싸움이라 볼 수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 그냥 당내 내용이 있어서 참 저희가 부끄럽고 변해야 되는 건 있지만 민주당 상황은요 근본적으로 권력 암투입니다.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일단 일부 후퇴했습니다. 근데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지방선거의 공천이요 결국 2년 뒤에 있을 총선 공천의 제가 볼 땐 전반전 예고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2023년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당대표 시절에 비명 행사했습니다. 칼을 쥐고 친문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친명계 입장에서는 칼을 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느냐 그리고 당했던 친문 입장에서는 당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건 권력의 생리상 나눌 수 없고요. 내가 살고자 하면 너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바다라고 하는 김어준 그 딴지일보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어준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들이 고스란히 친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큰 갈등 양상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정치 검찰 관련해서 이거를 위원장을 누구가 맡느냐 안 맡느냐의 문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상 기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준철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대통령의 경로는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에 관련해서 확대 해석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로 그런 당청 간의 어떠한 그런 분쟁 관련 것은 다 해소가 됐다고 보시고 더 나아가서 이틀 전에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청래 대표가 의원들 앞에서 좀 미리 이야기를 안 하고 수기 과정 없이 합당 관련 제안을 한 것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격려 이 박수를 쳐주셨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3주 동안 조금 당내 분쟁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누구를 제거하고 누구를 징계하는 정치가 아니라 좀 봉합하고 회복하는 정치, 회복력을 보여줬다. 설을 앞두고 이렇게 국민의힘처럼 저렇게 싸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여당인데. 자,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됐던 부분까지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민주당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이게 보면 이정근 사무부총장 예전에 그 당시에 있던 분이 돈봉투 관련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녹취가 이분이 휴대전화가 석대거든요. 엄청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사에서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가 어디 가져갔는데 누구 만났는데 봉투를 몇 개 가져갔다. 어떻게 얼마를 준비해야 되냐. 그게 아주 상세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죄가 나온 내용은 뭐냐면 일종의 별건 수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부분은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검찰이 가져갔는데 심지어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검찰은 이정근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범위 제한 없이 이미 제출하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비리로 수사를 했지만 휴대전화 받을 때 이거 제한 없이 우리가 보겠다.
그런 동의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임의 수사다, 별건 수사다 해서 무죄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특검의 수사 내용 앞으로 하는 거 다 무죄거든요. 사실 여러 건에 가서 공소 기각 나온 것들이 3건이 있고 무죄도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아할 게 아니라 특검 수사 관련해서 그 수많은 별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법원에서 나올지 저는 뭐 잘못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에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관련해서는 검찰과 형량 거래를 해서 뭔가 조금 조작된 증언이나 네. 증거물을 제공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불법 증거물로 판단받아서 최종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최종은 아니지만 항소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예. 났기 때문에 전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고무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많은 당원들과 민주 지도자들이 송영길 대표가 그 3, 4년 동안 탄압받았던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빨리 좀 복당이 돼서 뭔가 이재명 정부든 당이든 역할을 해줬으면 하겠다는 그러한 욕구가 굉장히 어제 오늘 분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할 말씀해 주셨는데 송영길 대표가 직접 복당 의사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계약 의뢰 출마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사실은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예. 오늘 뭐 어디 구체적인 곳에 출마할 거다 이것은 좀 예상하기 어렵고요. 예. 어찌됐든 복당을 빨리 해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전반적인 민주당의 염원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지도부도 설 연휴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송영길 전 의원이 시장이 무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달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의뢰 누가 나온다고 했죠? 대변인이죠. 맞습니다. 네, 김남준 대변인이 나온다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무죄에 대해서 여건이 어떤 느낌일지 저희는 뭐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전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